네,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뭐 오버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앞길을 한번 생각을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매스컴에서 보면 2025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우리나라 남한 인구 한 약 5천만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내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도 아니죠. 이제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낮에 전철이라도 버스를 타면은요, 특히 전철 타면 낮에도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대다수가 약 50~60%가 70~80대, 6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가 등산을 하는데 산악회를 이제 쫓아다니는데 한 2달 전에 그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연신내에서 첫 전철이 5시 반입니다. 토요일 날 저는 이제 건강관리 하겠다고 이제 양재까지 가는 첫 차를 타려고 하는데 굉장히 붐비는 시간이더라고요. 거기 붐비는데 그 연세들이 70~80대의 어르신들, 여자, 남자 80%를 차지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 양반들이 어디로 가나?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민망함을 좀 무릅쓰고 일하러 간대요. 아주 간단하게 답이 일하러 간다. 근데 그 양반들이 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뭐 고급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허드레 일, 청소, 경비, 일용 작급직, 뭐 식당에 가서 그 연세니까 서빙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방홀에서 식기 세척하고 그런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이 그 일을 하러 가는 게 뭐냐면 생활비를 버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 전후의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80%라고 하는 게 지금 매스컴에 언론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창업하면 몇 프로 실패합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물어봐요.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하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100% 망한대요. 왜냐하면 지 선배들이 나가서 100% 망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90% 망한다. 창업에 실패 90% 간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 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2개로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직장인이 너무 막연하게 산다. 참 잘 되겠지. 막연한 자신감, 무모한 자신감을 갖고 살더라.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흘러가는 것들을 그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두 번째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 퇴직 이후의 삶 자체를.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합니다. 세상을 모르죠. 이게 정말 공부 안 해요. 왜 안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제 대학까지 갈 때 부모든 당사자든 스펙 7종, 8종 세트 만들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입사를 하는 그 순간 스펙 관리 안 하거든요. 책 한 권 안 보죠? 그 얘기는 아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펙이라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스펙이라는 뜻이 뭐요? 제품 설명서요. 근데 그 제품은 수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너무 막연하게 산다. 잘 되겠지. 막연한 자신감. 이 얘기는 퇴직 후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퇴직하고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한다? 극단적으로 100% 망한다. 라는 걸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기 선배들이 창업하고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창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언컨대. 왜? 실패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가는 게 어디요? 제첩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첩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가 몇 살이냐면 50 전후. 매스컴에 나오는 요 근자에 나온 신문에 평균 53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53세가 아니에요. 45세 전후입니다. 1998~9년도 IMF 때 대량 학살 당했던 사람들이 45세, 53, 4, 5, 6년생들이 45세쯤에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제2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때 45세가 63년 5년생 요 사이들입니다. 45세. 그리고
200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또 정리된 사람들이 45세쯤이 75년생, 2, 3년, 5년 요 사이, 그러니까 평균 한 45세쯤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새 결혼도 늦게 하죠. 45세 돼봐야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많아요. 창업할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업, 자영업, 뭐 영세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하면 망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재첩에 들어가는데 재첩 시장이 이제 들이대는데 현실적으로 재첩이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왜냐면 고급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자들, 뭐 차장, 부장, 임원들은요 어느 기업이든 간에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대상이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근데 왜?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 경영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리고 또 재첩에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는 없다.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 임시직이고 허드레, 일용작급직이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에 직장에서 받던 복지 혜택의 50%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이제 생활전선에 나가게 되고 허리띠 서로 졸라매고 그래서 재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6개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능력이 모자라거든요. 또 성과를 못 냅니다. 영업을 못 해요. 여기 인간관계도 안 돼 있지.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요,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멀티플레이어인데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한 업무만 하거든. 이게 소모품, 비품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에 내몰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게 되냐? 생활비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첩에서 생활비 때문에 이제 계속 뭐 재첩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뭐 재첩했다가 잘렸다가 또 공백 기간 있고 뭐 일용직 하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연금도 못 내요. 연금도 못 내고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 못해서 창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알아요. 그 사람들도 창업하면 거덜난다는 걸 알면서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식을 만들었는데 창업이라든가 귀농, 귀여 이거는 90% 이상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귀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개인 지도도 하고 하는데 이런 조그만 배 하나가 얼마요? 배 하나 그 빚내서 배 사야 돼. 근데 그게 기름값 유지도 안 됩니다. 그것도 물고기 망망대해 바닷가에서 어떻게 물고기 잡아. 그 노하우가 20, 30년 있는 사람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귀농이라든가 기여는 여러분 은퇴라는 관련된 책들 한번 보세요.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영업 창업, 요식업 창업보다 더 힘든 게 귀농 기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빚더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빚더미가 앉게 되면 부채로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뭐가 나와? 가정불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아버지와 자식과의 또 괜히 그 껄끄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감정 싸움하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또는 이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야반 노조도 해요. 그러면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가정이 자연스럽게 파괴가 되면서 직장 다녔던 남자들은 나홀로족이 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봐서 하는데 쪽방촌, 고시원, 원룸 이런 텔레비 많이 나오죠. 노숙, 고독사 이게 흉년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세요? 다 이게 60 전후의 사람들, 50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 잘 먹고 잘 살아서 50절에 접어들면 한 50%는 지병들이 있어요. 혈압약 먹거나 당뇨약 먹거나 고지혈증약 이런 거 먹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할 때는 그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런 쪽박촌, 원룸, 고시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돌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 실버 파산으로 가고 결국 재앙이 됩니다. 실제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가 한국입니다. 이거 한국은 1위가 참 많더라고요. 노인 자살률도 1위야. 그래서 20, 30대 자살률도 정말 놀랐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이거 기성세대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공공전자의 강의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 회사가 한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1위였던 회사인데 거기 교육팀장이 유한공전 나온 친구입니다. 신이사라고. 근데 가게 달 적에 그때는 좋아서요. 바로 강의 끝나면 그 자리에서 현찰을 주고 막 뭐 2박 3일 교육하면 몇 천을 들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 황제죠, 황제. 근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을이고 그 사람이 갑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척하고 했었죠. 세월이 흘러서 한 10몇 년 전에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살더라고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 관련된 영업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알을 흘려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 어금니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물어봤죠. 그럼 왜 그런가 못 물어봤는데 이제 몇 번 만나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지나간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노인 자살이 왜 노인 자살이냐 이거 알겠더라고요. 이 양반이 지금 55년생인데 이게 지금 11년 전이면은 50대 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초반에 회사에서 구조정 돼가지고 나와서 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들어먹었더라고요. 전 재산 다 들어먹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이혼은 안 했는데 와이프는 그 딸이 둘인데 딸내미 집에 그 손주들 키운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겠어요. 엄마와 딸과의 관계지만 뭐 식모보다 못한 거지. 눈치 보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자는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지하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할 때 제가 만난 거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술 먹으면 우는데 그 8대의 이빨이 빠진 거를 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어떤 책을 봤는데 뭐 옛날로 말하면 절망은 없다 뭐 이런 책을 봤는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몸을 추스리고 저희 동네는 이제 불광천인데 불광천을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을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건강도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죽음 경계선에 갔던 사람이니까 뭘 못하겠냐 싶어가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무조건 들이댄다고 합니다. 아마 전화로 가서 상담하고 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용돈벌이는 하고 이제 조금 앞가림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전화 안 받길래 전화했더니 그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왜 안 알리냐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정상적인 그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 같은데 이 고액 연봉 받던 잘 나가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창업을 하게 되면 90%가 망한다 하는 이야기는 100% 망한다 하는 얘기는 첫 번째가 너무 막연하게 산다. 잘 되겠지. 이거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된 교육을 한번 받으러 갔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교육기관에서 장사에 대한 창업에 대한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인 줄 몰랐죠. 근데 그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영업 차원에서 이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창업하면 90% 망한다. 대다수가. 그래서 자기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자기한테 교육받으러 온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들어왔는데 창업하겠다고 급한 마음에 온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취업 못 버티죠. 6개월 못 버티고. 그래서 뭐 몇 년 버티다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90%, 95% 망한다는 거 아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 준비를 하게 된 게 회사 분위기가 구조정 뭐 이 분위기로 흘러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3년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나는 남들과 다를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창업교육에서 만났는데 그 강사의 말은 저는 들었는데 이 친구가 못 들었대요. 자기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은 3년 안에 이 교육장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했는지 기획 업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업교육, 아이템 선정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닭발집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전국의 수소문에서 무림 강자들, 고수들 닭발집에 가서 레시피도 배우고 그냥 뭐 가서 몸으로 때우고 뭐 며칠간 뭐 이렇게 무료로 이제 일을 해주고 서빙 해주고 조리법도 사서 받고 교육도 받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상공 분석도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이런 데 보면요 또 그런 교육도 많거든요. 이런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상공 분석, 예산, 뭐 원가, 뭐 조달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퇴직하면서 받았던 그 퇴직금 보상금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교 앞에 번화가에서는 그 돈 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빚을 너무 많이 내려고 해도 부담이 되니까 맛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생각에 좀 외진 내에다가 이제 그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비 절감하려고 가족들이 총동원된 거죠. 아들과 딸이 학교 다니면서 저희가 와서 서빙하고 와이프는 주방에서 보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직원은 2명은 기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없이 바빴대요. 그래서 뭐 계란말이도 공짜로 주고 서비스로 주고 온 가족이 뭐 정신없이 한 2달 돌아가는데
그때 아우 내가 진작 시작할 걸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인이 하는 개업발 3개월 썰물처럼 쭉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버티다가 이제 투입자금 거두려고 망했는데 여러분 1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프랜차이즈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게가 적어도 1년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임대료 내가 1년 동안 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빚은 쌓이고. 근데 이 양반은 그때 한 2억 5천 들여서 했는데 이건 프랜차이즈 아니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또 제가 공공산업의 미래 CEO 양성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때 차장 부장을 대상으로 미래 임원 양성 과정을 제가 4일짜리 교육을 2번을 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 더 장수합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현직에서 오래 근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예의가 밝은 사람들은 또 사고도 밝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 그 회사에서 17년 근무하면서 총무팀장을 했는데 승진 누락이 계속 되는 거예요. 63년생이니까 지금 60이죠, 60. 63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진갑이 되는 나이죠. 근데 지금 63년생이면 만으로 60이죠? 근데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제2금융위기 때, 우리 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또 이제 썰물처럼 등장한 게 구조조정입니다. 그게 45세 언저리의 사람들이 아웃이 돼서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길거리에 내몰려서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제 가끔 전화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소주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제 내가 강의 다니니까 이제 그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저 가끔 불러주니까 친하게 지냈는데 2008년도에 아웃이 돼서 2018년도까지 어떻게 흘러갔냐면 재취업 어렵잖아요. 재취업. 그래서 뭐 했어요? 회사에서 총무 업무, 인사 업무 하던 친구니까 그것도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맡은 부분만 하던 사람이니까는 부품이죠. 재취업, 정리해고, 일용직, 비정규직. 재취업, 정리해고, 일용직. 낮은 급여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나가서 일도 하게 되고,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니까 뭐 걔들이 무슨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10년 버티다가 2019년도에 고깃집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깃집 창업을 했는데, 그럼 고깃집이 거의 다 프랜차이즈예요. 골목 상권, 영세업 절대 아닙니다. 요새 고깃집 하나 차려보세요. 웬만한데 다 5억 이상이고 지금 1년 잘 그냥 버티다가 2020년도 그 누구도 몰랐던 코로나로 이 사람 표현이 폭망이라 하더만 쫄딱 망했다. 빚더미. 근데 지금 현재 4인 가족인데 아들이 대학원 다니고 딸은 대학을 다니는데 물론 이제 이 아들하고 딸들이 이제 알바를 하겠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학업이라도 이제 마치게 노력을 하는데 와이프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그게 허드레 일을 하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150만 원 버는데. 그래도 거대 기업의 총무팀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와이프가 뭐 큰 고생했겠어요. 그 150만 원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근데 본인 재취업이 돼야 안 돼요. 재취업 정리해고 재취업 정리해고 일용작급직 그걸 10년을 했는데 이제 60 줄에 접어든 사람 그러니까 50 중반 후반인데 누가 그 재취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친구가 제약회사 임원을 하다가 나왔는데 워낙 마당발이라 그 헤드헌팅 그 인력 복독방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형님 삼성의 팀장들 그 이력서 보면요. 자기도 부럽대. 스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50 넘으면 딱 3글자도만 이 친구 표현이 쓰레기래요. 재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MBA 받아온 친구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재취업 꿈도 못 꾸고 대리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대리운전. 생활 습관이 하루에 10,000원 이하 쓰기. 여러분 심야에 대리운전해서 10,000원 가지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죠. 10,000원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해서 고깃집 폭망하니까 남는 건 뭐예요? 빚더미라고 빚더미. 4년간 열심히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아직도 1억 초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먹먹하죠. 안 만나려고 하는 걸 제가 만나서 소주 한잔 했는데 이 친구 얘기하는데 노후 준비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연금도 없대요. 연금을 낼 수가 있어야 연금을 내죠. 안정적인 일자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일시에 또 타먹었다는 거죠. 빚 이런 거, 뭐 애들 등록금.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 버틸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건강관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몸은 없어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먹을 건 먹어줘야 되는데 먹는 것도 시원찮죠. 때 되면 뭐 주에 한두 번 저도 고기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우는 거죠. 밤에 대리운전 나와서 정상적인 식사 하겠어요. 라면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한 끼 때우고. 그러니까 아프면 대책이 없다는데 이 사람의 꿈은 연금도 없죠. 꿈이 딱 하나 있대요. 자기도 허황된 꿈이라는 거 아는데 자녀의 성공만 빈대는 거예요. 복권. 그게 복권이지 뭐요. 복권보다 더한 거지 그게. 이게 남의 일 같은데 진짜 가슴 아파요. 제가 10년 전 얘기인데 공공그룹연수원의 그 강의단체계 그 이부장 그 친구가 이제 그 해에 임원이 될 승진 대상자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고대 나온 친구인데 키도 한 83 정도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거기다 예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평판도 좋아서 그 해에 임원이 될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이 친구가 48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 60쯤 됐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냥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제품이 회사 매출액의 한 10여 % 이상을 차지했는데 당연히 기업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업 경영이 악화되니까 이제 대표를 물갈이 하는데 대표가 외부에서 오게 됐어요. 그럼 대표가 외부에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정리해고야. 구조조. 일단 사람 정리하고 인건비 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수원에 할당이 내려온 거예요. 3명 잘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모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뭐 고대 나오고 잘생기고 내돈 관리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저 뭐 네가 나와서 못 먹고 살겠냐. 그래서 자기가 3명 자르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 무모한 자신감,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재앙을 부른 거죠. 그래서 길동에도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어요. 3억 5천 들어가지고. 퇴직금 1억은 한 1억 5천을 퇴직금 중간정산 안에서 1억 5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근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1억을 내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1억 대출 받고 해가지고 이제 한 3억 5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복집을 차렸는데 개업발이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쁠 거라고. 그래서 2달 후에 이제 조금 8시에서 8시 반 8시까지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8시 한 반쯤 이제 그 강사들끼리 이제 한 3명이 갔는데 워낙 예의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에요. 근데 갔는데 임원이 될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뭐냐면 주방장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인 거 잘 모르시죠? 이 사람 평판도 좋은 사람인데 현재의 모습이 주방장 보조요. 좋은 대학에 경영과 나와서 스타 될 정도의 멋있는 친구인데 현재의 모습은 주방장 보조예요. 그 와이프가 언제 무슨 허드레 일을 해봤겠어요. 와이프가 카운터 보고 서빙하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형님들 제가 새로운 아젠다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 주방장 인건비가 그 당시에 350만 원인가 그랬다는 거죠. 350이 안 남거든. 이게 10년 전 얘기인데도 그 시설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개업발 3개월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개업발 3개월이죠. 10개월 만에 폭망을 한 거예요. 계약 기간이 1년 있으니까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 1년 남짓 돼서 이제 3억 5천 그대로 날리고 그 시설비 1, 2억 들여도 그거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권리금도 못 받는 거죠. 1억 정도 받던 사람이 1억 정도 빚지고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1년 남짓 이제 구직 활동하다가 한 3,500만 원짜리 재취업을 했는데 그대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에 뭐 주차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창업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흐름을 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창업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바로 창업하지 않고 재취업 시장을 두들긴다. 재취업 시장에 두들겨 보면 현실은 자기가 받던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라는 거 복지의 50% 이하라는 거. 그것도 그 자리도 그 일자리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근데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 신분 불안이 흘러 가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망할 걸 알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안 망하겠지. 막연한 생각에 창업을 하는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죠. 유튜브에 들어서 서울역 노숙자 인터뷰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면 지금 쌍용 자동차에 다니는 그 후배들이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강의했었는데 서울역 노숙자들 대상으로 그 임영인 신부라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 대학이라는 것을 오픈해가지고 인문학 교육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철학과 교수들이 와서 철학 강의라니까 그 노숙자들이 교육을 안 받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커리큘럼 바꿔가지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갱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임영인 신부가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데 왕성하게 활동할 때 서울역 노숙자의 90%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결손가정 출신들이 90%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의 노숙자,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시청역이라든가 종로 3가 한번 가보세요. 현재의 노숙자들은 50%가 아까 얘기한 창업, 빚더미, 가정파괴, 노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유튜브에 보니까 66세인데 술과 친구하는 거야. 21일째 밥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소주만 깡소주만 먹는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안 죽어요 그래도.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는데.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사업 실패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오파상 하다가 공장 하다가 볼링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업도 크게 하셨던 양반인데 야반도주 한 거죠. 야반도주.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공통상이 뭐냐면 옛날에 노숙했던 사람하고 달리 이분들이 아침에 일용직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노숙만 거기서 하는 거죠. 제가 서울 메트로 신임 부장들 역장급들이거든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종로 3가 역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파고다 공원에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 겨울에는 종로 3가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지공선사들. 지하철 공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지공선사. 65세 된 사람들이 지하철 공차로 타고 다니는 이 양반들이 하루 일과가 뭐냐면 양평 갔다가 천안 갔다가 저기 춘천 갔다. 그럼 하루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고다 공원에 양평, 춘천, 뭐 천안 이쪽에서 오는 그 지공선사들이 와서 움직이는데 파고다 공원 뒤에 이발소가 13개가 성업중입니다. 다 그 머리 깎는 양반들도 어르신이고 머리 깎으러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종로 3가 역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는 그 종로 3가에서 이제 그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은 그 역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노숙인의 수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얼마 한 달, 두 달, 세 달. 야, 참 그게 퇴직한 이후에 흘러가는 최악의 경우겠지만 저도 제가 이 책을 내겠다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재앙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 데이터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90%가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너무 막연하게 산다. 잘 되겠지. 막연한 자신감. 퇴직 후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 두 번째 95%가 창업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 공부를 안 한다. 세상 모른다. 그 물어보세요. 퇴직하는 사람들 보고 이게 준비된 퇴직이 아니잖아요. 아유 김용 뭐 할 거야? 할 게 없으면 뭐해? 장사나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물으면은 고수가 많습니다. 자, 입사하게 되면 직장에서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퇴사하는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45세에서 50세. 그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그 나오면 무림입니다. 강호입니다. 거기는 고수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갈 데가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뭐해? 장사나 하지 뭐. 쉽게 장사나 하지 하는 건데 그 장사나 하지가 뭐요? 대개가 만만한 게 먹는 장사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요식업. 먹는 장사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돼요?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먹는 사람이 입,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입 먹으러 다니면 아주 미미한 것도 금방 알아냅니다. 입이 예술이거든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제가 이거 텔레비에서 봤는데 여러분 개그맨 고명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MBC에서 그 잘 나가던 개그맨인데 그 와이프도 이쁜 탤런트하고 결혼했어요.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산에
식당을 냈는데 일산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문전성시하는 가게입니다. 이 친구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자담할 때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일산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거 한번 쳐보시면 이 친구가 메밀전, 메밀만두, 막국수를 이제 주된 메뉴로 하고 뭐 돈가스도 팔고 국밥도 팝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답니다. 근데 이 막국수에 들어가는 육수를 이 친구가 개발을 해서 굉장히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데 입소문에 개그맨 고명환이가 장사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맛이라는 것 때문에 입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붐비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대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육수를 공을 들여서 이제 냈는데 어느 날 육수 가공업자가 와서 자기가 사장님 바쁘시니까 똑같은 맛을 내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하나둘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육수 가공업자한테 그 공급받은 그 육수를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가 만들 때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납품을 받았는데 손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맛을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 여러분들 먹는 장사는 맛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SBS 생활의 달인 보는 사람 많으실 겁니다.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 그 전국의 숨은 노포, 이 노포라는 게 뭐예요? 아주 오래된 식당들이 어떤 데는 간판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맛을 보러 가는 그 리포터가 뭐예요? 셰프인데 고수들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고수들 셰프인데 이 사람들이 뭐 짜장면집, 찐빵집, 만두집, 뭐 떡볶이, 칼국수. 근데 이 사람들 저도 이제 자주 보는데 찐빵 하나 들어가는 팥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그 앙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공정을 들여서 칼국수도 칼국수 육수를 내는데도 진짜 대단한 노하우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 숨은 노포들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 식당들을 보면 3대가 같이 다니더만요. 3대가 엄마와 할머니와 아들과 손주가 같이. 그런 노포도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하지? 장사는 해야지. 그래서 대다수가 프랜차이즈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 공부 안 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창업하기가 쉽죠. 본사에서 다 해주니까. 실제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이유가 몰라도 할 수가 있죠. 돈만 내면. 그래서 본사에서 다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이미지, 브랜드, 홍보, 레시피까지 제공해주고 식자재까지 제공해주고 교육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먹는 장사가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됩니까? 노포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되겠어요? 말 그대로 격발 3개월입니다. 특히 이런 프랜차이즈는 이게 영세업이 아니거든요. 3개월 개업발에 손님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급격하게 줄게 되면 재고가 늘게 되고 매출 줄고 근데 고정비용 지출 항목 어때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업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왜? 건물 주인하고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또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빚지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 창업 실패, 빚더미, 가정불화, 나홀로족, 실로 파산, 재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 모르면서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장사, 구멍가게도 경영이거든요. 거기는 생산과 마케팅, 서비스 다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한 사람들은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 관리도 안 되고 자금 조달도 안 되고 시장 변화와 경쟁력 몰라.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장을 또 리모델링 하셔야 돼. 그럼 새로 또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 뭐라고 얘기하면 난리 나니까 본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 보시면 지금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제가 헬스클럽에 다녔던 그 관장이
딸이 본사에 다니는데 이 친구가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둘째 딸이 그 시내에 가서 지금 이제 편의점을 몇 년 전에 했는데 부부가 달라붙어가지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편의점에서 상위 1%가 돈을 좀 만지고 나머지는 자기 인건비 먹기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원가 분석이 되니까 원가 분석이 어떻게 돼요? 편의점 본사에서 물건 매입하고 그 편의점 가게에서는 바코드로 매출 찍고 그러면 그게 본사로 들어가서 이익이 얼마인지 원가 계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건비 다 먹기도 바쁘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되지만 7, 8년 전만 해도 편의점 하던 양반들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관리 능력 부재죠. 종업원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죠. 서비스 이거 관리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져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임대료 만만치 않고 종업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게 또 법적 문제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노예화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절대 영세업이 아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모른다. 공부를 안 한다. 철저한 공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도 95% 망하는데 하물며 어설픈 착각 속에서 시작하면 그 끝은 어때요? 결단코 슬픈 드라마가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버 파산, 재앙으로 간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살아가야 될 날도 길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계는 유지가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철저하게 공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근데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실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이요 평생 자영업 하던 사람들도 망한다는 거 명심하시라고.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실전 경험을 급하더라도 쌓으셔야 되는데 저희 그 집사람 동네 친구인데 아줌마인데 등치가 워낙 좋아요. 70이 몸이 등치가 좋은데 젊을 때부터 집사람하고 이제 그 동갑이나 친구처럼 지내는데 속속들이 알죠. 가만히 있질 않아. 동네에서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거 워낙 그러니까 뭐 걸걸하고 하니까 포장마차를 하다가 뭐 그 호프집도 하고 동네 조그만 식당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비 조금 벌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반찬 가게도 했어요. 반찬 가게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앞서서 반찬 가게를 한 거지. 그래서 그걸 넘겼더니 요새는 반찬 다 사다 먹잖아요.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뭐 김밥집에 가서 또 일도 하고 뭐 한 250 받으면서 무슨 칼국수집에 가서 일도 하고 또 요새는 또 카페들 많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서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 힘이 좋으니까 막 350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칼국수집에 가서 또 이제 이게 이제 일을 하시는데 주방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는 그 칼국수집에서 이제 했는데 대표가 그 가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인수해라.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 집사람하고 이제 그 창업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가게를 차리려고 하니까 한 5억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게를 차린 사람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1억 5천억을 인수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카페 할 때 이제 실장 하던 친구하고 이제 50%씩 내서 이제 이 양반은 주방을 책임지고 이 친구는 홀을 책임지는 1억 5천에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칼국수 집인데 이제 이것저것 파는데 그 프랜차이즈 식당은 단점이 뭐냐면 맛이 주인이 낼 수가 없어요. 그 레시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획일적인 거죠. 근데 이 양반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좀 더 투자해서 재료를 더 집어넣고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돈 벌겠더라고요. 일단 창업비가 5억 들어간 게 아니고 한 1억 5천, 그것도 자기 한 7,500. 그리고 어차피 사람을 써서 해야 될 걸 둘이서 같이 들어가니까 주방 책임지고 홀 책임지고 서빙 책임지니까 인건비 절약이 되면서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너무 쉽게 생각해서 들이대지 말고 실전에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90%, 95%가 아닌 성공하는 10%, 5%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거 아시죠? 초원의 제왕. 그 초원의 제왕인 사자도 이 모계사이기 때문에 청년, 그러니까 순놈이 태어나면 2년 동안 그 집단에서 먹여주고 3살 되는 때
만 2살 때 집단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이제 초원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라면 청년 수사자면 힘이 감당을 못하죠. 근데 그 청년 수사자들이 1년 안에 50%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직장인들 능력이 없잖아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무림에 나와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90%, 95% 망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몇 년, 5년에서 10년간. 그러니까 회사는 학교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아마 여기 지금 배움 카드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배움 카드 활용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분일수록 실패를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실행력이 실력입니다. 행할 줄 아는 실전 감각이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0%, 95% 창업해서 망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5%의 성공할 확률, 10%의 성공 확률을 쟁취하시려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